여행을 하면 필히 들려야 할 곳 중 하나가 울산역과 태화강역인데요. 조선시대에도 울산에는 5개의 역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역이 강곡역이었는데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가보시죠. 무려 3개의 다리가 놓여 있는 3호교. 예부터 중요 교통로였단 사실 알고 계신가요? 와, 선생님 여기에는 예. 다리가 왜 이렇게 많아요? 예, 삼호라는 곳인데 네. 그 다리가 이제 왜 많으냐면 저 다리부터 한번 볼랍니까? 네. 저 가까이 있는 게 여기 삼호교입니다. 삼호교. 아, 그다음에 저 뒤에 있는 다리 저 이래 다리빨이 긴 다리가 구삼호교. 네. 그다음에 저 차가 많이 다니는 저 넘은 다리 신삼호교인데 네. 이 옛날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한양에 출발해가지고 부산에 동네로 가려면 여기를 많이 꼭 거쳐 가야 돼요. 왜 제일 많이 거쳐가셔요? 다녔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 한양에서 이제 그 경주를 거쳐가서 울산 거쳐가는 길이 큰 길이거든요. 네. 왜냐면 그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일행이 이제 먹고 자고 하려 그러면 큰 급에서 먹고 자야 되니까 경주가 크고 울산이 크잖아요. 네. 그 부담이 적으니까 항상 이리 거쳐갔어요. 그럼 울산을 해서 부산 쪽 동네로 가려 그러면 네. 요리 이제 요 3호를 지나서 옛날에 삼탄이라 그랬다고. 네. 그래서 요걸 꼭 물이 얕고 이제 어. 요지거든요. 물목이 네. 좁잖아요. 네. 건너기 좋고 네. 가마라든지 뭐 또 뭐 이렇게 뭐 소 말 같은 거 이렇게 말 타고 갔든지 건너갈 수 있다고. 그래서 참 많이 다녔어요. 태화강 3호 지역은 서울에서 부산 동래로 가는 중요한 관로였는데요. 대일 외교 사절인 조선통신사들도 여기를 거쳐 일본으로 갔단 사실 오늘 알았습니다. 조선통신사분들도 이 길로 지나다녔다면서요? 예, 그렇죠. 그래 그 사람 원래 조선통신사가 그 많은 일행들이 이제 한양을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오느냐면 문경세제를 넘어온다고. 아. 문경세제가 충주에서 문경세제를 넘어서 문경 오잖아요. 길은 똑같아. 그래 그래서 내려오는 길은 이제 그러니까 동쪽으로 네. 안동을 거쳐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선 거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신녕 거치고 영천으로 와요. 영천에 오면 사람들이 다 또 모여. 그 중간 직결지거든. 그래서 또 사람이 거의 1,000몇백 명이 되면 이제 그다음에 경주로 가서 네. 그다음 또 울산으로 가요. 울산에서 다시 이제 부산 동네로 가니까 갈 때는 이 길로 지나간다고요. 그래서 자원 이쪽 길이 그 옛날에 막 구경거리였습니다. 물론 동통사는 자주 있지는 않아요. 한 몇십 년에 한 번씩 있고 뭐 그렇잖아요. 올 때는 이제 대단한 그 행렬이 지나갔다. 조선통신사 행렬을 접대하는 것. 울산 동원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였단 사실 오늘 알았습니다. 조선통신사의 길 예. 보고 조선통신사는 조선 후기 예. 1607년에서 1811년까지 12차례 일본에 예. 파견된 외교 사절단으로 예. 서울을 출발하여 이곳 울산 동원을 거쳤다라고 이렇게 예, 적혀져 예, 있어, 예. 선생님. 통신사가 지나가는 길. 그 접대 비용이 만만치 않았는데요. 백성들의 고통도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재밌는 거는 내가 네. 1811년 사행 부사에 된 기록이 울산 여기 이제 그 선생안에 나와 있어요. 유일한 기록입니다. 그 1811년에 이제 통신사가 무리가 울산에 내려왔다. 그래서 이거 접대를 해야 된다. 그 과정에 이제 그 기록이 있는데 그때 부사가 조진선입니다. 네. 이분이 풍량조씨거든요. 그래서 좌수는 서달급입니다. 네. 그 좌수 같으면 이제 울산 양반의 최고거든요. 네. 대장이고 이분이 기록을 하면 잘 처리를 했다. 그러니까 잘 처리한 게 뭐냐? 그 백성들한테 돈을 안 걷었대요. 그러니까 그 돈을 안 내야 되잖아요. 그 1,000몇 명이 와서 여기서 막 먹고 자고 해야 되니까 막 그다음에 그 사람이 또 가다가 타 이래 뭐 그 가마 수리도 해줘야 되고 그렇죠. 말도 갈아줘야 되고 말급도 갈아줘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술도 대접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 돈이 막 엄청 드니까 이걸 다 이래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 백성들한테 이래 그 부담을 시켰어요. 그 이제
울산 그 부민들한테 네. 돈을 거뒀죠. 근데 그걸 안 한 거라. 안 하니까 기록에 보면 잘 처리했다. 울산 백성이 어지럽지 않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울산부 선생안에 이분들이 이제 그 상당히 그때 처리를 잘했다. 네. 이런 게 나와 있고. 아, 그렇네요. 예. 웅촌을 지나 동래로 가는 조선시대 옛길이 아직도 이용되고 있는데요. 이곳에 울산에서 제일 큰 간곡역이 있었단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선생님, 여기는 어디인가요? 여기는 이제 웅촌면 그 이제 곡천리입니다. 곡천리 이제 웅촌 그 면 소재지죠. 네. 그래서 요 자리는 그러니까 옛날에 요 마을은 서중마을입니다. 서중마을인데 이 마을이 옛날에 강곡역 자리입니다. 강곡역. 여기 어디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쪽에 저 산 밑에 골짜기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골짜기가 크진 않지만 전체가 옛날에 역자리였습니다. 그때 이제 기아집이 한 10여 동 있었고 그 오는 말은 수십 마리가 여기서 보였어요. 네. 그리고 일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왜 이게 강곡역이 여기 있었냐면 이 도로 옆에 길 있잖아요, 길요. 네. 이 길이 이게 이제 밤마당길입니다. 밤마당길. 여기요. 이게 옛날에는 요 길이 요 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그 7번 도로 저쪽 도로는 이제 신장로잖아요, 신장로. 그 1910년대 그 일본인들이 만들어준 도로입니다. 네. 도로고 지금 이제 이쪽 도로는 옛날에 뭐 임진왜란 때나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신라시대도 이 길만 다녔어요. 이 밤마당길을 따라가지고 쭉 가면 이제 그 서창으로 가져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산 밑을 따라서 이렇게 쭉 구불구불하게 갑니다. 네. 그 옛날에는 항상 산 밑에 주로 도로가 있었잖아요. 그 밤마당이라는 데는 저쪽에 그러니까 정족산 밑에 네. 원적산 밑에 바로 그가 밤마당이거든요. 네. 그 주막이 아주 유명했어요. 그 주막이 가다 그 시가 주막이 있어가지고 밤마당 주막 때문에 이 길이 밤마당 길이고 이게 옛날에 관도, 네. 영로고 네. 또 여기 이제 있었고 네. 여기 이제 그러니까 우리 그 강곡역이 있었다고. 그래 그런 역사가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됩니다. 옛날 융성했던 역의 자취는 사라지고 웅촌의 골목 지명에서 그 흔적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옛날 역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근데 강곡역이 왜 중요한 건가요? 그 울산에 역이 그러니까 5개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제일 큰 역이 강곡역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여기 이제 여기에 소속된 말이 11마리였거든요. 네. 그 11마리의 말을 이제 그 오는 관인들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말을 갈아주고. 네. 그 나머지는 뭐 9마리, 8마리 다 이랬거든. 말 수로 볼 적에는 제일 많은 그 역이 바로 이 강곡역이었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네. 강곡역은 이제 서사십리라고 그랬어요. 울산부에 서사십리고 그다음에 이제 대마 한 필, 중마 두 필, 복마 8필이라고 그래요. 네. 이 복마는 짐 싣는 말입니다. 짐을 싣는 말이고 대마는 큰 말이고 네. 중마는 뭐 한 땅나기라든지 뭐 중간 정도 말인데 이 총 11마리죠. 네. 그래서 복호라는 게 복호가 50kg라 그랬어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이 논에 경작을 해가지고 이 이제 이 역의 경비를 대는 그 농가가 네. 50kg입니다. 복호고 그다음에 역 전답이 59길이라 그랬어요. 이 59길이 어느 정도 넓이냐면 한 길이 3,000평이니까 거의 네. 한 18만 평. 네. 그러니까 요 주변에 좋은 땅은 전부 다 이제 그러니까 역답입니다. 역의 농지죠. 여기에 소속된 농지 18만 평이 네.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이 제일 중심되는 건 이제 그런 기관이죠, 그죠? 그 여기에 역로는 15구라 그랬어요. 네. 역로는 이제 노비, 그러니까 노복 이런 거 네. 이제 15구. 이건 사람으로 치지를 않으니까 네. 입구자를 썼는데. 농지가 59만 제곱미터나 되다니 왜 여기에서 농사를 지었을까요?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땅과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뭐 거예요? 그러니까 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일하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고 네. 그 사람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말을 또 이래 우리가 그 유지를 해야 돼요. 네. 말을 키워야 되잖아요. 말이 병도 잘 들고 여의면 안 되니까 잘 먹여야 되니까 그런데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첫째 드는 그런 이제 전답, 그 지지하는 경비 네. 뭐 그런 걸 이래 이제 말하자면 이 농자 경작을 했던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경부선 고속도로의 큰 휴게소가 간곡역이었는데요. 골목길에 들어서니 옛 정취가 조금은 느껴지는 듯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선시대의 역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 그 우리가 이걸 이제 여기는 말을 주로 이제 키우고 말을 이제 관리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잠을 지우고 네. 관인들 잠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라는 게 우리 마패라고 있잖아. 마패. 네. 아면 출두야 마패 5마리, 3마리 있잖아요. 음. 그 말이 바로 역마 요 역마거든. 요 이제 역의 말이거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그 교통과 통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도. 네. 그러니까 그 사실이 그 통신이라는 거는 뭐 이래 봉수대 이런 거는 역할이 별로 없어요. 그거는 뭐 사실 유명무실했고 이 역이 주로 역할을 했죠. 여기 이제 역과 주막 이런 게 역할을 했는데 이 역은 이제 여기 조선시대 말까지 관리를 했습니다. 철저히 이제 관리를 해가지고 그 역장을 발령내고 뭐 찰방을 발령내고 그 거미줄처럼 이제 전국을 이래 말하자면 이래 철도망으로 엮듯이 다 엮은 겁니다. 교통수단이라곤 말밖에 없었던 시절. 간곡역은 아주 중요한 교통기관이었는데요. 조선통신사들에겐 여기에서 말도 갈아타고 휴식도 취하고 부산 동래로 출발하던 필수 코스였습니다. 조선통신사들이 강곡역에도 들렸다 갔겠네요. 아, 그렇죠. 이 길이 이제 밤마당길이 이제 그 부산 동네 가는 길이니까 네. 필히 이제 지나갔죠. 지나가고 이제 여기서 말을 갈아갔죠. 말을. 그 말을 이제 그때 말이 거의 뭐 한 수심도 이상 말이 왔을 겁니다. 네. 그 조정에서 이제 내려오는 그 베슬이 다 당상관이잖아요. 뭐 정성들 뭐 판서급인데 그 사람들이 아이고 말을 갈아야 되겠다. 말 갈아주고 말이에요. 그다음 뭐 배고프다 뭐 밥도 먹여야 되고 네. 물도 이제 먹이고 그래 주로 점심을 먹은 곳이 이곳하고 그 용당이라 그래요. 네. 서창 있잖아요. 그 이제 용당에서 쉬든지 강골에서 강곡에 쉬든지 그래서 이제 뭐 바로 이제 그 동네 소산역으로 이제 아울리 거쳐 소산역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거의 뭐 이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 도시통사들이 일행이 뭐 처음부터 일이 다 지나갔습니다. 조선시대 경부고속도로 간곡역. 이제는 그 존재조차 점점 잊혀져 가는데요. 잠시나마 선조들의 삶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강곡역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강곡역은 울산의 5개 역 중에 제일 큰 역입니다. 우리가 볼 때 통신사도 지나다니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역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울산 역사의 한 가운데 있는 역인데 보다시피 뭐 아무 표시가 없으니까 네. 시민들도 잘 모르는 게 참 안타깝고 우리가 이 역의 역사를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